네, 첫 번째 큐브는 왜라는 키워드입니다.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었죠.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된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제 2년 정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먼저 곽 교수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그동안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17년 11월 26일이니까 이미 이제 2년 정도 이제 지난 사건입니다. 예. 대전에 있던 한 곰탕집에서 이제 뭐 모임을 갔다가 그 이제 지인들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갖다 움켜 잡았다는 그런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그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예. 그래 이제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심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예. 결국 대법원에서 이러한 원래의 원심의 유죄 선고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는 허윤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문제가 됐고요. 예. 두 번째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폐쇄회로 TV, CCTV라고 하죠. 예. CCTV 영상의 증명력은 어디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CCTV 영상을 보시면 8개 중에 2개가 그 사건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입구 오른편에서 찍은 CCTV의 경우에는 그 신발장에 가려서 결정적인 순간 실제로 엉덩이를 움켜줬는지가 예. 나오지 바로 저 않았고요. 장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CCTV 말고 이 건너편에서 찍은 CCTV가 있는데요. 그 CCTV는 좀 멀기도 멀거니와 예.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어떤 남성이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가렸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요. 예. 그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심, 2심 대법원에서 각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과 예, 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모를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만들겠느냐. 예.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간접적으로 CCTV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허윤 변호사께 이제 정리를 부탁드릴 텐데, 그러니까 CCTV의 증명력보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 즉각적인 반발은 뭐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 CCTV 외에도 아마도 이 여성이 그리고 그 사건 관계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서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진술에 대해서 법관이 정말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 이 그 대법원 판결로서 나타난 거고요. 예.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다. 예. 그리고 자연스럽다. 모순되지 않았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었다. 예. 마지막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음해할 사실이 이 여성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예.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상고가 기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고 또 구체적으로 상황을 증언하고 있고 또한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과연 그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측에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이런 진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말씀이신데
이게 근데 사실 좀 민감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1심 때부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비춰졌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 판결 역시도 마찬가지의 논란은 불러오진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CCTV 영상을 보다도 불과 이제 실제로 이제 범행이 발생한 그 시간 자체가 뭐 1.3초 예. 아주 이제 극히 이제 짧은 순간이고요. 예. 이게 이제 스쳐 지나간 건지 좀 움켜잡은 건지 이걸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양쪽의 입장이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그 남성들의 입장, 예. 그리고 피해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의 사실 이제 성범죄 같은 게 피해자 입장을 상당히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받아들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여성의 입장에 이제 동조하는 그 여성계의 입장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맞 부딪히면서 예. 심지어는 그 뭐 거리에서도 예. 어떤 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양쪽을 변호하는 예. 그런 어떤 집단 행동까지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런 어떤 너무 무리한 좀 성대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 있는 이제 그 여성 단체에서는 가해자 진술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 일환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 말이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범죄 피해라는 것이 명시적인 밝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CCTV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줬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추단하기 위해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내고는 있는데 예. 반대쪽에서 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왜 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줬겠느냐. 나는 예. 그날 이 행사를 맡아서 정신없이 바빴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고 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이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진술 두 개가 부딪히면서 뭐가 옳으냐 예. 이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